외국인 눈에는 이상한데 한국인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른다는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bout the Korean culture here is in tight public spaces, you have to have your library voice. You cannot be loud. It's just not cultural to be very loud. So in this tight train, I can literally hear myself breathing and talking. Nobody is saying anything. 여러분은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기차다 준용말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갑자기 놀라는 것 중에서도 갑자기 놀라는 문화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본 친구들이 모이면 무조건 조용했던 기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장구 치거든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 퍼지기 전까지는 미국 현지 사람들도 한국 기차가 이렇게 조용하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가 생각하기에 일본 지하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본도 되게 조용한 문화로 유명해서 지하철은 되게 조용할 것 같잖아요. 한국분들은 일본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지하철이 한국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계란을 엄청 크게 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지하철이 별로 없는데요. 지하철이 있는 도시를 가보시면 진짜 우리보다 더 놀라실 거예요. 뉴욕이요. 지하철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Welcome to New York이라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 뉴욕은 지하철에 있거든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팩들마다 쥐를 마주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뉴욕 자체에 쥐가 많은 것도 있기는 한데 한국 지하철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지하철 타면 진짜 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한국 지하철은 조용한 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놀라워요. 일회용 피켓 같은 건데요. 물론 한국에서 모든 분들은 다 자기 T-money 있고 다 자기들 교통 카드 있으니까 이걸 써보신 적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T-money가 없으면 이걸 사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회용 피켓이에요. 처음에 지하철역에 가면 이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목적지를 쓰면 이런 카드가 나와요. 원래 카드보다 약간 더 얇은데 이거를 데이트에 찍으면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는 이걸 다 쓰고 나면 500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금 같은 개념이 카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진짜 많이 신기해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진짜 환경 지키는 거를 진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먼저 스트로를 종이로 바꿔서 많이 먹었잖아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것들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핸드폰만 달랑 주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환경을 지키려고 난리인 미국이 지하철 일회용 티켓은 여전히 티켓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은 재활용이라고 준비수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티켓은 또 태울 때도 계속 환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한국은 이 카드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은 별로 환경 같은 거 신경 쓰는 나라는 아직 아니라고. 그런데 보세요. 한국이 이미 더 환경 보존에 훨씬 앞서 나갔잖아요. 미국은 이거 배워야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보증금 변환기인데요. 카드를 다 쓰고 나서 여기에 넣으면 카드는 들어가고 보증금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 들어간 카드는 또 한국 지하철 본사에서 모아서 소득을 다 하고 다시 재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진짜 한국은 2050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지하철에 또 놀라운 게 있죠.
이거는 저도 사실 믿기 힘든 사실이었는데 한국은 500원이라는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거 없냐고요? 뭐 주말 빠르기는 한데 이런 데 입문주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에게 밤값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줘요. 사실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잘 타질 않아요. 한국에서야 뭐 도시 살면 어디 갈 때 거의 무조건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정말 안 탑니다. 우버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한국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신기한 건데요. 제가 한국에 최근에 안 가봐서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우버가 없어요. 우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버는 택시 같은 건데 자기 자차로 운영하는 택시예요. 그래서 약간 파트타임 잡으로 자기가 쉬고 있을 때 차가 있으면 차 끌고 나가서 택시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우버 때문에 택시가 많이 망했어요. 물론 뭐 대도시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 택시를 타고 다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미국은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애초에 택시가 없어요. 뭐 미국이 시골 빠진 아니고 약간 빌리지에서는 우버를 탈 수가 있죠. 미국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버스도 거의 직장이랑 집을 버스 노선도에 맞춰서 구해야 할 정도로 제한적이에요. 뭐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버스 노선도를 찾아서 가는 건 미국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교통이 안 좋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가 없이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버라는 게 있는 거고요. 히치하이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길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엄지를 들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태워주는 그런 문화예요. 저는 이유 참 웃겼는데 제가 보는 어떤 한국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히치하이킹이 없는 이유에 대해 말한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한국을 서로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 차를 타면 위험하고 또 아무리 엄지를 들어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키워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에서 1년도 안 살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던데 일단 이 사람이 말한 건 전부 틀렸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히치하이킹 문화가 한국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좋은 나라라서 그렇고요. 일단 한국 사람들 차를 중단에 가는 것보다 미국 사람 차를 중단에 가는 게 천만 배 더 위험해요. 미국은 진짜 전직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차에 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차에 총을 두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래도 한국차 더 위험한 바로 특히 한국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음주운전해도 큰일이 안 나요. 사실 미국은 술을 마셔도 다들 그냥 운전을 합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거의 잡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사고가 나면 잡지는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미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는데 뭐 1시간에서 뒤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찰 대신 뭐 보안관이 오면 뭐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일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사고가 간단한 접촉 사고 같은 게 나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냥 경찰 오기 전에 연락처 받고 끝내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누가 음주운전에 신경 쓰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음주운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 차를 타는 게 안전하다고요? 한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이 없어서 안 키워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동아리가 너무 큰 데 비해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특히 미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히치하이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허허벌판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좀만 더 걸어가면 뭔가 있어요. 뭐 시골 타운이 있다든가 뭐라도 있고 어차피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나 경찰 부르면 10분 만에 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국은 히치하이킹 같은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군가가 히치하이킹 하고 있다면 그 히치하이커가 차를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차 운전자가 오히려 그 한국인 히치하이커를 무서워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히치하이킹이 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냥 대화 막 하는 거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 한국에서 미국이 무조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을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경험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경험하신 분이라면 다 별로는 절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살았으니까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삶의 질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하철에서 쥐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음식점이란 백화점에서 쥐 몇 번이나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면 미국에서는 쥐를 거의 매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무덤덤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이 쥐를 너무 많이 봐서 약간 무덤덤해진 것은 있기는 한데 아직도 이 쥐 문제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대도시일수록 개가 정말 많아요. 미국에 쥐가 많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특히 대도시는 건물이 100년 넘은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서 괜히 건물들과 거리가 깨끗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실제로 미국보다 1000만 배 더 깨끗해요. 미국은 건물들이 100년 넘는 게 정말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낡은 건물들은 허물이 숭숭 뚫려 있어서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번식하고 잘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미국은 하수도 시스템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미국 물은 더럽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더러운 하수도 시스템이 물을 막 세운 마당에 만들어서 쥐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짓인데요. 이 진짜 말하면서도 웃긴데 세수를 할 때 있잖아요. 얼굴을 세안을 할 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화장품 자주 쓰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수돗물을 쓰지 않고 마시는 물을 옆에다가 두고 그걸로 얼굴을 씻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 씻을 때는 수돗물을 쓰는데 마지막에 전부 얼굴을 헹궈낼 때는 딱 그 마시는 물을 쓰면서 마무리는 하거든요. 이건 미국에서는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 특히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젊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화장실을 가보면 이런 물병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죠? 이런 통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통이 없어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밖에 넣어요. 그래서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 쥐들이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검은 봉투들 보면 죄다 쥐들이 구멍 뚫어놓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더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진짜 미국 대도시의 현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미국 뉴욕시티의 현실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발전되고 거대한 도시로 알려졌다는 그 뉴욕시티의 실체가 이래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노숙자가 정말 많이 있어요. 노숙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쥐가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서울역에 한국 노숙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노숙자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보면 미국 노숙자들이 사는 곳에 비하면 거기면 진짜 그냥 빌라 아파트예요. 한국은 노숙자분들이 지내는 지하철역도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두고 저는 진짜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평생 지내셨다면 저희가 한국의 깨끗한 노숙자분들의 집을 보고 놀라는 것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노숙자들이 지내는 곳까지 깨끗해? 누가 뭐 청소해? 이렇게 놀랍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국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도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똑똑한데 문제는 안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 안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거대한 나라들의 특징이자 공통점이고 동시에 큰 문제라고 보여요.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인디아나, 인도네시아, 러시아도 그래요. 이렇게 큰 나라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소수는 당연히 많은 게 아니죠. 나라 자체가 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쥐를 보고 놀라지 않고 깨끗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쥐를 만지면서 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뉴욕시티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다서 놀라운 게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지하철은 정말 순전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뉴욕에서 지하철 잘만 타고 다니던 사람들도 한국에서 한 3달만 살면 더 이상 미국의 지하철은 탈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물론 미국의 지하철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몇십 년 전, 엄청 오래 전에는 워싱턴의 지하철은 최고의 지하철로 불리기도 했고요. 한국이 엄청 잘하고 있는 환승 무료 시스템을 미국이 구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환승 시스템보다 한국의 환승 시스템이 더 발전한 거 아세요? 미국은 한국만큼 환승이 완벽하지는 않답니다. 아니 그런데 한국 기차 조용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주제가 산으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제가 산으로 가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서 제 말에 동의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보고 앞으로 주제를 산으로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Thanks for watching.